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제 2편이죠. 부동산 등기법 문제풀이를 하도록 합니다. 먼저 이제 등기법의 문제풀이 교재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단원이 3장하고 5장이에요. 3장과 5장. 그러니까 3, 4, 5장. 이 세 단원이 가장 등기법에서 핵심적인 단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장의 경우에는 이제 1장 문제를 푸는데 총칙이죠. 1장에서 총칙에서는 어떤 등기 대상인 물건하고 등기의 효력 위주로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1장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1번 보시면 용어 문제가 쭉 등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쭉 나오죠.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1번에 보시면은 자, 등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요? 등기는 효력을 언제 발생한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즉 등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경우에,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접수할 때 무엇이 발생하냐면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접수 효과는 언제 발생하느냐? 예를 들어서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무엇 됐을 때, 저장됐을 때,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됐을 때 접수 효과가 발생합니다. 1번에 맞는 거죠. 저장됐을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요. 2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 3번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하나 체크할 것은 바로 뭐냐면, 그렇다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이거예요. 즉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 등기 사무를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는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3번의 그 질문이죠. 이런 알 수 있는 조치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보호를 기록하는 방법을 말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등기의 심사에 있어서는 등기관이 등기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오로지 무엇만, 등기법상에서는 형식적 심사주의만, 오로지 형식적 심사주의만을 채택하고 있어요. 오로지 뭐만을 취하고 있다? 형식적 심사주의만. 과거에는 이렇게 4번처럼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췄을 경우에는,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었느냐 갖추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등기관이 실적 심사주의를 인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러한 것을 심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4번 답이 너무나 쉬운 데 있죠. 상속, 수용, 판결, 즉 민법 몇 조? 187조. 자, 민법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에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발생하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그쵸, 처분이죠.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등기를 요하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봅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상의 용어의 정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기억의 가장 핵심은 편성에 눈을 두시면 돼요. 편성에 눈을 둬라 이겁니다. 편성하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등기부라는 게 나와야 될 것이고, 따라서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편성한 것을 무엇이라 하며 등기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니은의 핵심은 등기 정보 자료다. 등기 정보 자료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등기 기록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 아니면 5번이 되는데, 디귿에 보시면 등기부와 동일하다고 했죠. 동일한 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이다? 등기부 부본 자료가 되는 겁니다.
등기부 부분 자료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2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봅니다. 자, 4번. 이제 짝수번부터 쭉 갈게요. 자, 부동산 등기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보통 등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에요? 등기는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무엇을 받고 접수를 받고요. 접수를 받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심사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죠. 심사를 해서 각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등기부에 기록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때 각하와 기록이 무엇했을 때 부당하다. 각하와 기록이 부당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의신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이의신청 이렇게 보면 되겠고, 신청에 있어서는 등기 자체는 원칙적으로 누가 신청하도록 되냐면은 당사자가 무엇을 해라? 당사자가 신청을 해라. 당사자 신청에 있어서도 당사자 신청 또는 무엇이 돼요?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 관공서의 촉탁이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자, 이때 여기서 관공서라 함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관공서라 함은 국가 지자체를 의미합니다. 국가 지자체를 의미하겠고요. 원칙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무엇이냐면 예외가 있죠.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는데 예외 규정으로는 어떤 거냐면은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법원의 무엇에 의해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이때 당사자 신청에 있어서도 우리는 무슨 신청의 개념이다? 공동신청의 개념이다. 당사자 신청에 있어서도 공동신청의 개념이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공동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동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나요? 공동신청주의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할 것이고 권리자 의무자가 하는 것을 공동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2번 보시면 등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 심사권은 오로지 무엇밖에 없다? 등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 심사권은 오로지 형식적 심사주의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심사주의다 그러면 무조건 그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성립요건주의는 부동산 물권 변동은 그 원인을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민법 186조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무엇이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하고요. 우리나라는 공신력 인정하지 않고 있죠. 자, 정답은 5번입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법이 이제 새롭게 한 5, 6년 전에 한 6년, 7년 전이죠. 꽤 됐죠. 새롭게 등기법이 전면 개정이 됐어요. 등기법이 전면 개정이 됐는데 그 전면 개정의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이거예요. 예고등기. 예고등기하고 그 다음에 멸실회복등기. 멸실회복등기는 오늘날에 무엇이랑 같냐면 지적공부의 등기부의 복구랑 같아요. 손상됐을 때 복구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데 현행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이러한 예고등기라든지 멸실회복등기에 대한 규정이 삭제가 됐죠. 그리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4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6번 갑니다. 자, 6번 문제는 뭐냐면 등기의 어떠한 그 정의를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등기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등기의 어떠한 의의를 모른다면, 등기의 어떠한 정의를 모른다면 당연히 등기법을 공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등기는 기능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표제부에 하는 등기 기록 중에 표제부에 하는 표제부의 등기와 표제부에 하는 표제부의 등기와 갑구와 을구에 하는 권리의 등기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이 표제부의 등기는 표시의 등기라고 하죠. 표제부의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한다? 표시의 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시의 등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엇이 있냐면 신청에 무엇이 있다? 신청의 의무가 있죠. 즉 지목을 변경한다라든지 이러한 표제부의 어떠한 변경 등기, 그죠? 멸실 등기도 표제부에 나거든요. 이러한 경우는 대체적으로 무엇이 있다? 신청의 의무가 있더라라고 보면 되겠고요. 등기는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내용에 따라서 변경 등기,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 그 다음에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멸실 등기, 이렇게 존재하죠. 자, 그러면 이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라 개념은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요 정도 개념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등기 사항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무엇이 발생했을 때, 일부에 대해서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바로잡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변경 또는 경정이라고 하는데, 일부가 가장 핵심이고요. 또 하나의 핵심은 이 부분이 되겠죠. 또 하나의 핵심은 이 부분이다. 즉 불일치의 원인이 후발적일 경우에는 무슨 등기라는 것이다? 변경 등기를 하는 것이고, 그죠? 그 불일치의 원인이 무엇일 경우에는 원시적 불일치일 경우에는 경정 등기를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말소 등기는요, 등기 사항에 대해서 전부가 돼야 돼요. 전부가 불일치했을 때, 그것이 원시적 불일치이든 후발적 불일치이든 묻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회복 등기는 전부가 또는 일부가 무엇을 했을 때,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이를 무엇하는 것이다?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등기 자체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는 회복 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간혹가다 시험에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가 이거죠. 말소 등기는 허용된다 안 된다? 말소 등기는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멸실 등기는 무엇이 멸실됐을 때? 멸실 등기는 부동산이 전부가 물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멸실됐을 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멸실 등기. 그러니까 집이 무너졌다라든지 멸실됐다. 그죠? 여기서 이제 전부가 아니라 무엇이 되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한 멸실이 되면 면적에 무엇을 가져와요? 면적의 증감을 가져오는 거죠. 그 일부 멸실이면 면적의 감소를 가져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럴 때는 이렇게 면적의 증감이 있더라. 이와 같은 경우에 하는 등기를 무슨 등기라 해요? 이와 같이 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를 우리는 변경 등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차고 또는 유루. 지금은 유루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여기서 경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의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불일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착오라든지 등기 사항에 대해서 착오라든지 빠진 부분이 있어야 돼요.
빠진 부분. 유루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무엇이다? 빠진 부분이에요. 여기서 1번에 보면 원시적이다라는 거죠. 원시적일 때는 무슨 등기라는 것이다? 병정 등기를 하는 거고요.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이죠. 일부니까 변경이죠. 경정 다음에 변경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답은 2번 아니면 3번 아니면 5번이 되겠고요. 이때 전부가 부적합하게 됐으니까 말소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 아니면 5번으로 압축이 되고, 건물의 전부가 멸실됐을 때니까 그때는 무슨 등기라는 것이다? 멸실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번의 문제는 요 안에 모든 정답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8번 봅니다. 자, 등기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이렇게 했는데, 쭉 보시면 1번은 맞나요? 경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정등기라고 하는 것은 일부에 대해서 차고 또는 빠진 부분이 있더라. 그리고 핵심적인 지문이 원시적 불일치더라 이겁니다. 맞고요. 2번, 말소회복 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기존의 등기를 회복한다. 그래서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은요, 이 회복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돼요? 종전 순위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회복 등기의 효력은 종전 순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지금 말소회복 등기에 제가 지금 뭐라고 써놨어요? 전부 또는 전부를 회복할 수도 있고 일부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2번에 보시면 말소회복 등기는 전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잖아. 일부는 안 된다라고 했죠. X가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보면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전부를 회복할 때는 주등기 형식으로 회복이 돼요. 전부를 회복할 때는 주등기 형식으로 되고, 일부를 회복할 때는 어떤 형식으로? 일부를 회복할 때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3번, 부기등기는 독립된 순위 번호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번호가 주등기가 되는 것이고, 이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 주등기에 가지 번호를 붙이는 겁니다. 또한 부기등기에 또 이렇게 가지 번호를 붙이는 거야. 이러한 것을 부기의 부기등기라고 하죠. 이게 맞는 거죠.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에 가지 번호를 붙인다라고 설명해 드린 거고요. 멸실등기는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됐을 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가 멸실됐을 때는 변경등기라는 것이다 이겁니다. 현행 등기법상에서 표제부만을 존재하는 등기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표제부만을 두고요. 그 다음에 집합건물의 경우에 이와 같이 이렇게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춘 부분의 일부 구분 건물에 있어서의 요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무엇을 하게 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나머지 구분 건물에 대한 무슨 등기를 하도록 됐어요? 표시의 등기를 어떻게? 표시의 등기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때 표시의 등기를 요 A가 구분 건물 일부만의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이 표시의 등기를 무엇할 수 있어요? 대위에서 할 수도 있죠. 이 표시의 등기를 또 어떻게? 대위에서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어찌됐든 일부만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한동건물 표제부와 요게 만약에 101호다. 이게 101호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101호에 대한 표제부 갖고 일구가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뭐만? 이렇게 표제부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표제부만을 존재하는 등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 봅니다. 자, 등기는 형식에 따라서 크게 몇 가지로 구분이 되냐면 2개로 구분이 돼요. 등기는 형식에 따라서 2개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주등기와 그 다음에 무엇으로 나눠진다?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눠져요.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눠지는데 뭐 우리가 그 형식이다 그런 말 표현하진 않아요. 그냥 내용에 따른 분류도 변경, 경정, 말소, 회복, 멸실이라는 것을 내용에 따른 분류다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분류법이지 법의 내용에 따른 분류다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있죠. 마찬가지로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형식에 따른 분류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법조문상에서는. 자, 일단 주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죠. 독립된 번호. 이 독립된 번호를 사용해서 하는 등기를 주등기라고 하고요.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죠. 즉 이렇게 독립된 번호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형태로 간다라는 거고요. 부기등기는 앞에서도 우리가 지문에 있는 것처럼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주등기에 이렇게 가지 번호를 붙여서 이와 같이 등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왜 부기등기로 하느냐? 이 주등기하고 동일한 부기등기를 하게 되면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보유하게 돼요. 그래서 부기등기는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보유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주등기라는 것이 존재를 해야만 부기등기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주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부기등기 자체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등기가 존재를 해야만 부기등기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왜? 주등기에 가지 번호를 붙여서 하기 때문에. 여기 부기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하고?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할 것이고요. 그렇죠? 왜?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가져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요놈과 요놈의 순위는 어찌됐든 얘가 더 빠른 거잖아요. 얘가 우선이에요. 즉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먼저 한 게 우선이다. 먼저 했으니까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등기한 무엇에 의한다?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이겁니다.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어떻게?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등기가 무엇이 되면?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살아남지 못하겠죠. 따라서 부기등기는 무슨 말소? 이 부기등기는 직권에 의해서 말소가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등기법 첫 시간이에요. 물론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긴 하지만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등기법 전체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전반적인 내용이 등기법에 대한 내용이 없다.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주등기 부기등기 문제를 감으로 대충 푸는 것이지 완벽하게 알고 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봐요. 보통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가 됩니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예요.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엇이다? 보존 등기는 주등기가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소유권의 경정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유권의 경정 등기는 부기등기로 갑니다. 소유권의 경정 등기 부기등기로 가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예외적으로 소유권과 관련됐지만 경정하도록 돼 있어요. 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라든지 이럴 때 나오는 내용이고요. 소유권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이전이 될 수 있죠. 그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이전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것도 부기등기로 가는 거고요. 저당권의 목적이 무엇이다? 소유권이면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 되면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 형식으로 간다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는 부기 등기로 가고요. 소유권의 어떠한 처분 제한의 등기, 소유권의 처분 제한의 등기는 주 등기로 가고, 즉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압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의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의 등기는 부기 등기로 간다 이겁니다. 요 정도가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특약 등기야, 특약 나오고 약정 나오면 전부 다 얘는 무엇이다? 부기 등기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멸실 등기는 표제부에다 하거든요. 멸실 등기는 표제부에다 하는데 표제부는 오로지 주등기로만 합니다. 절대 부기 등기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회복 등기는 전부를 회복할 때는 주등기고 일부가 부기 등기 될 것이고,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가고요. 그러니까 경정 등기 중에 우리가 직권 경정 등기가 있거든요. 경정 등기 중에 등기관의 어떠한 과실로 하게 되면 직권으로 경정하는데, 이 직권 경정 등기는 언제나 역시 무슨 등기로 간다? 직권 경정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로 가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변경 등기에서 이제 하나 이제 체크를 할 것이 뭐가 있냐면은, 이 변경 등기는 표제부를 변경하는 거, 그러니까 즉 이 부동산 표시를 변경하는 거. 자,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 기록 중에 어디에다 해요? 표제부에다 하죠. 표제부에다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변경 등기는 언제나 무엇이 된다? 주등기로 가요. 그러나 갑구하고 을구에 보면 두 가지로 보는데, 등기 명의인의 표시. 자, 등기 명의인의 표시라는 것이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등기 명의인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등기 명의인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성명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얘기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떠한 원시적 불일치면 경정하는 것이고 후발적 불일치면 변경하는 것인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 부분이죠. 권리의 변경. 이 권리의 변경.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주체의 변경을 우리가 이전이라고 하거든요. 권리의 주체의 변경을 이전이라고 하고, 주체의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엇이다? 변경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권리의 변경 등기는 전세금의 증감, 지료의 증감, 이율의 증감, 채권액의 증감, 존속기간의 단축, 연장, 이때 하는 거거든요. 이때 권리의 변경 등기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무엇이다? 이거죠.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 등기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만약에 전세금을 증액하는데 이해관계인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부기 등기로 갑니다. 근데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고,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로 가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각하사유가 된다. 그럼 틀려요. 주등기로 가는 거고요. 이때 부기 등기로 했을 때는 종전의 등기 사항에 대해서 말소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등기로 했을 때는 말소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승낙이 없으면 부기 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물어봤죠. 그럼 눈이 어디로 가야 돼? 권리의 변경 등기로 가야 돼. 채권액의 증액, 채권 최고액을 증액하는데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더라. 근데 그제 뭐를 첨부하지 못했어요?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했어. 그럼 부기 등기로 할 수 없고 주등기로 갑니다. 자, 특약,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 명의인의 표시,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이 세 개, 네 개는 전부 다 무엇이 된다? 부기등기로 가는 거죠. 정답은 5번. 그 다음 12번. 항상 부기등기 형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환매권의 등기, 환매특약이죠. 환매특약 부기. 권리질권은 저당권부 질권이잖아.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언제나 부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 언제나 부기. 소유권 외의 권리의 처분 제한이니까 부기. 권리의 변경 등기는 주 또는 부기니까 미음이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문제에서 미음이 들어가는 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미음을 다 빼. 요거 빼고 요거 빼면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리을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그 시옷만 확인하면 되겠네. 시옷. 일부 말소 회복. 전부를 회복하면 무엇이다? 주. 일부를 회복하면 부기. 소유권에 대한 비읍도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비읍도 들어가면 안 되더라 이겁니다. 비읍도 들어가면 안 되겠죠.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미음과 비읍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시옷 이렇게 5개가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정답은 몇 번인가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14번.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 얘는 주 또는 부기, 얘는 주 또는 부기.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면 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의 가등기면 부기. 즉 가등기는 본등기를 주등기로 하면 가등기도 주등기로 하고, 본등기를 부기등기로 하면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한다 이겁니다. 말소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처분 제한. 소유권이면 주, 소유권이 아니면 부기 이렇게 가는 거죠. 14번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내용에 따른 거, 그 다음에 형식에 따른 분류. 잠깐 쉬었다가 이제 등기 대상. 즉 처음에 제가 도입 부분에 등기 대상의 물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1장은 지금부터 나오는 문제들이 26번, 28번까지 즉 30번 정도 되겠죠. 효력 부분 30번이 이제 효력이 나오는데 등기 대상인 물건부터 해서 효력까지에 대한 문제들이 1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잠시 쉬었다가 등기 대상인 등기의 대상 이제 15번부터 정리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니다. 자, 이제 150페이지 등기 대상. 자, 이 등기 대상에서는 두 가지의 개념이더라 이겁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등기할 수 있는 물건. 등기 대상의 물건이죠. 등기 대상의 물건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요거 일단 구별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등기 대상인 권리. 등기 대상인 권리에 대해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요 부분을 먼저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자, 부동산 문제풀이 과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전혀 이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듣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문제풀이를 들으면서 이론을 깨우친다?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문제풀이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내가 어느 정도 이론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혀 이론이 되지 않고 문제풀이만을 듣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풀이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론을 다 설명해 드리기가 한계가 있죠. 문항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자, 부동산에 전부가 있고 부동산에 이제 무엇이 있어요? 부동산에 일부가 있고 지분 이렇게 했을 때, 공유 지분 했을 때, 자,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고요. 용인물권, 임차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인 무엇? 담보물권인 저당권 이렇게 했으면
부동산의 전부에는 다 가능하죠. 근데 부동산의 일부에 할 수 있는 것은 요거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X. 용익물권 임차권은 부동산의 일부에 할 때는 무엇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되냐면 도면이죠. 이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면서 그 범위를 표시를 해줘야 될 것이고, 지분만의 보존 등기 안 되고요. 지분 이전 가능하고, 용익물권 임차권은 범위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지분에는 설정할 수 없고 저당권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럼 16번 볼게요. 일부분에 대한 부동산의 어떤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건데, 여기서 이제 볼게요. 그럼 얘가 만약에 얘가 되려면, 즉 A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요만큼에 대해서만, 이만큼에 대해서만,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이것을 일부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하면은 안 되니까, 결국은 A라는 사람이 일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 먼저 뭐를 해요? 지적에서 분할을 하고 등기에서 분필 등기를 하는 거죠. 분필 등기를 하게 되면 얘는 일부가 아니라 뭐로 바뀌는 거야? 부동산의 무엇으로 바뀐다? 부동산의 전부로 바뀌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전 등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에 보시면 지상권은 여기 용익물권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야? 지상권하고 용익물권에 지상권하고 지역권과 그 다음에 전세권이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용익물권하고 임차권의 경우에는 부동산 일부에 가능해요. 그럴 때 뭐를 첨부해라? 도면을 첨부합니다. 그래서 굳이 분할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답 2번이고요. 3번 지분의 전세권 허용되지 않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역시 한동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 절차를 밟지 않다 하더라도 건물 일부에 대해서 무엇이 가능하다? 전세권 가능하고요.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 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가능하다? 등기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18번. 자, 그래서 보면 권리 쪽에서는 이런 거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이중의 보존 등기는 허용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 같은 경우도 이중의 등기가 허용이 안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은 지상권은 농지에 설정이 가능합니다. 농지에 가능한데 이 전세권의 경우에는 농지에 허용이 안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등기 대상인 물건. 자, 등기 대상인 물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등기 대상의 물건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등기 대상의 물건은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두 개로 나눠지겠죠. 토지와 그 정착물, 토지와 건물이 되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건물의 경우에는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토지 영구성이 있어야 돼요. 영구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하고 견고하게 부착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자연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연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연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비바람에 강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지붕이라든지 무엇이 있어야 된다? 지붕이라든지 벽체가 있어야 된다. 기둥이 있어야 된다. 벽체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대체적으로 무엇을 할 때 등기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영구성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바로 뭐냐면 비닐하우스예요. 대표적으로
비닐하우스,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 비닐하우스, 가설 건축물, 그 다음에 조립식 판넬, 조립식 판넬로 지은 건물들. 그 다음 여러분들 컨테이너는 동사니까요, 부동사니까요? 컨테이너는 쉽게 이동이 가능하죠? 그래서 컨테이너 안 됩니다. 컨테이너 안 되고요. 모델하우스도 우리가 일시적으로 지어놨다가 철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이러한 것들은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비닐하우스하고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농업용 고정식 유리 온실. 이 농업용 고정식 유리 온실의 경우에는 굉장히 영구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엇이 가능하다? 등기가 가능하고요. 지붕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대표적으로 무엇이다? 양어장이라든지 옥외풀장, 수영장이 되겠죠. 등기할 수 없는 거고요. 벽체가 없으면 안 돼요. 대표적인 것이 주유소의 캐노피, 그 다음에 급유 탱크, 이러한 것들은 등기가 안 됩니다. 근데 요거하고 이제 좀 요거하고 하나 살짝 비교해 볼 것이 바로 뭐냐면 유류 저장 탱크. 유류 저장 탱크는 땅을 파고 탱크를 묻고 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력으로부터 보호도 가능하죠. 가능하더라. 얘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또한 선박호텔 같은 거 안 돼요. 바다 위에 떠 있는 선박호텔 같은 경우에도 역시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 되고요. 사건의 목적이 되지 않는 교량, 터널, 축대, 담장, 이런 거, 토굴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18번에 보시면 등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온실 가능하죠? 도로 개인이 소유할 수 있죠? 수영장 안 된다 그랬죠? 견본주택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주의 토지인권 확인 판결에 따른 토지통행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등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요거 주의 토지 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규약상 공용 부분하고 얘네들 사이로, 유류 저장 탱크 사이로는 곡물이라든지 시멘트를 저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비각도 가능하고 규약상 공용 부분도 가능하죠. 자,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췄다. 그럼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으로 나눠져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공용 부분은 다시 규약상, 노인정이라든지 관리실 같은 규약상 공용 부분으로 나눠지고 복도라든지 계단 같은 구조상 공용 부분으로 나눠지죠.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가 없어요. 전유 부분 가능하고 규약상 공용 부분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은 동그라미 친 거 4개 정도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 20번 봅니다. 등기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뭐 2020년 9급이라고 써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전혀 상관하지 말고 보시면 돼요. 자, 1번에 보시면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등기할 수 없는 거고요. 보존 등기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해서 우리 하천 여기 보면 과거에는 이제 하천이 등기할 수 없었거든요. 국가 하천이기 대부분. 근데 물건 중에 등기할 수 있는 물건 중에 하천도 가능해요. 하천도 가능한데 이 하천에는
하천에는 소유권과 무엇이 가능하다? 소유권과 저당권만 가능해요. 저당권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권리질권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천에는 무엇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천에는 용익물권 임차권은 하천에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2번 맞나요? 저당권 가능하죠? 그러나 용익물권 임차권 안 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은 3번의 핵심은 개방형 축사예요. 우리가 개방형 축사를 보시면 지붕은 있는데 벽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예규로서 연면적이 아마 200제곱미터 이상일 겁니다. 이러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개방형 축사에 대해서도 무엇을 할 수 있다? 보존 등기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당연히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4번 질문 엄청 길죠. 근데 핵심은 여기서 뭘까요? 선박을 개조해가지고 선박을 개조하여 지면에 설치한 다수의 H빔 형식의 기둥에 고정시켰다면 이는 부동산에 견고하게 정착된 건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 위에서잖아요. 해수면 위, 즉 이런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해수면 위에다가 밑에다가 이제 빔을 설치하고 빔을 받고 여기 위에다가 배를 어떻게 그려야 되나?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배에다가 이렇게 개조해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다는 아니 바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 위에 했기 때문에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박호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토굴 여기서 토굴만 보시면 돼. 토굴, 담장, 축대, 교량, 터널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 되더라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뭐냐면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냐 없느냐, 물건이냐 아니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자, 22번은 이제 민법 186조와 187조를 알고 있느냐 그 부분이 되겠죠. 그죠? 민법 186조와 187조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 문제에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등기 없이도 민법 187조죠.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것. 자, 여기서 이런 거 하면 항상 뭐 생각하시면 돼요? 공유 수면 매립하는 경우. 공유 수면을 매립을 했다라든지 건물을 신축했다라든지 그 다음에 형성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형성 판결이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수용, 공용징수, 수용이라든지 경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등기를 요하는 거 형성 판결 말고 무엇? 형성 판결 말고 이행 판결. 이행 판결 등기를 요하는 거고요. 상속하고 다른 증여 계약이잖아요. 등기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취득시효.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자주점했다고 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죠?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 등기 안 해도 되죠? 유증, 상속이라든지 여기 상속, 여기에 포괄유증 포함이 되는 거죠. 포괄유증.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특정유증 들어가면 특정유증은 등기해야 됩니다. 니은도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취득시효 등기해야 되는 거고요. 이행판결 등기해야 되는 것이고 증여 등기해야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것을 찾아라 했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2번이 된다 이겁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1차만 1, 2차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1차 민법에서 자주 나오는 그래도 문제니까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
2차만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요 지금 이렇게 지우기 전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체크해서 보시면 충분히 22번 같은 유형의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으로 갑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문제는 등기의 무엇이다? 효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1장 총론이죠.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의 무엇이다? 등기의 효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효력하고 그 다음에 유효 요건, 효력과 유효 요건이 1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효력에 따라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등기는 효력에 따라서 종국 등기의 효력, 효력에 따라서 종국 등기의 효력과 그 다음에 가등기의 효력으로 나눠집니다. 종국 등기와 가등기로 나눠지는데 가등기 효력은 바로 뭘까요?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하고 가등기는 청구권을 무엇하고 보존하고 본등기 시에 무엇을 보존한다? 본등기 시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등기를 바로 무엇이라 그래요? 이것을 가등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종국등기 효력에는 첫 번째 이제 물권 변동적 효력. 이 물권 변동적 효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항력이 있고요. 두 번째 대항력이 있고 세 번째 형식적 확정력. 형식적 확정력이 있고 네 번째로는 순위 확정력. 순위 확정력이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권리 추정력. 권리 추정력이 있고 여섯 번째로는 점유적 효력. 점유적 효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신력, 불인정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점유적 효력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취득시효 기간을 단축한다 해가지고 이것을 점유적 효력을 다른 말로 취득시효 기간 단축의 효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핵심은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형식적 확정력을 다른 말로 후등기를 저지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후등기 저지력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종국등기 효력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순위 확정력하고 추정력이에요. 근데 추정력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우리 첫 시간에 등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러니까 완료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그 효력이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추정력이 굉장히 강력한 추정력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추정력이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 3번은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케 하는 효력,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추정력이라고 하죠. 이것을 추정력이라고 하는데 이 추정력은 민법의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진 않아요. 민법의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주로 이 추정력은 학설이라든지 무엇에 의존한다? 학설이라든지 판례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추정력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이. 그 다음
추정력은 이렇게 허무인이거나 명의인 자체가 등기 명의인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전소유자가 허무인이거나 등기 명의자가 매수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명백한 부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자 명의의 등기라든지 부실의 등기의 경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4번이 맞는 거네요. 자, 그럼 3번은 어디가 틀렸나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죠? 얘는 접수할 때고 추정 인정되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4번 정답. 5번 질문 볼까요? 자,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은 무엇이 된다?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 그 다음 26번. 등기의 효력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은 순위 확정력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순위 확정력에 대한 것인데, 등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는 등기한 순서에 따르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구일 경우에는 순위 번호고, 다른 구일 때는 접수 번호가 되겠고, 회복 등기의 효력은 종전 순위에 의할 것이며,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했을 때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할 것이고, 구분 건물하면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돼요? 접수 번호에 의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2번 지문 굉장히 길죠. 요게 바로 형식적 확정력이에요.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실체법상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그죠? 그러면 등기부상에 말소 등기를 해야 돼요. 말소 등기를 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효력은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절차상의 효력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소하지 않고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은 이를 무엇을 해야 된다? 각하를 해야 된다. 그죠? 수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을 후등기 저지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가압류라든지 가처분 같은 경우는 처분을 제한하는 거죠. 처분을 제한하지만, 처분 제한의 등기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가압류 가처분이 되어 있어도 얼마든지 그 부동산 무엇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가등기 권리자는 중복된 보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 가등기 자체로는 청구권을 보존하고 순위를 본등기 시에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만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물권 변동적 효력이 없어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취득 시효에 있어서는 등기가 마치 동산 시효 취득에 있어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틀린 것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28번 봅니다. 자, 28번에 보시면은 이제 뭐냐면 등기의 효력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접수할 때 효력 발생하죠. 그 다음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했을 때 순위는 가등기 당시로 소급되지만 물권 변동의 효력은, 즉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은 본등기 시에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 3번 사망자 명의의 신청.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추정력에서는요, 사자 명의의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사자 명의의 등기는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련이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한다. 무효가 아니라 무엇?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좀 전에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중복된 보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가등기 자체로만으로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폐쇄된 등기 기록에는 경정할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폐쇄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 왜 폐쇄가 됐느냐, 왜 등기 기록이 폐쇄가 됐느냐를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폐쇄된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의 등기 기록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를 폐쇄한 거거든요. 그죠? 따라서 경정할 수 없다라는 거. 다만 폐쇄된 등기 기록에 대해서는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열람은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추정력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뭐 29번 같은 경우 추정력 꼭 한번 풀어 보시고요. 추정력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추정력은요. 추정력에서는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추정력에서는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효력은 종국등기의 효력이에요. 그죠? 종국등기의 효력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추정력은 어디에만 인정이 된다? 종국등기에만 추정력이 인정이 돼요. 그 종국등기의 반대는 무엇이다? 종국등기의 반대는 가등기예요. 가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가등기 자체로 가등기 자체로는 어떤 본등기를 해야 될 어떤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추정되지 않고요. 이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에만 인정이 돼요. 추정력은 어디에? 권리의 등기에만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 즉 어디에는 인정이 되지 않아요? 표제부의 등기. 표제부의 등기. 표제부의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표제부의 등기를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사실의 등기. 표제부의 등기를 어떻게도 표시한다? 사실의 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제부에는 인정되지 않고요. 이 추정력은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인정이 되고요. 등기 절차에도 추정력이 인정이 되고 등기된 권리에도 추정력이 인정이 돼요. 따라서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인정이 돼요. 근데 사자 명의 등기라든지 허무인의 등기의 경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고요.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가등기하고 사실의 등기. 또 하나 점유의 추정력. 또 하나 이 점유의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절차에도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만약에 어떠한 등기에 있어서 농지 자격 취득 증명을 제출해야만 등기가 이루어져요. 그럼 농지를 소유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했으니까 자기 앞으로 등기 됐겠죠? 거민을 받아야만 등기가 되겠죠? 거민 대상인 경우는 당연히 등기가 되어 있으면 거민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거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있어서는 당연히 허가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등기가 됐겠죠. 이런 부분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볼까요? 기억.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고 그랬어요. 틀렸고요. 그 다음 현재 소유자는 을로 추정되며 을은 피한정 후견인이어도 마찬가지더라 이겁니다. 자, 맞나요? 갑에서 지금 보면 갑에서 등기가 어디로 넘어갔어요?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잖아.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현재 을은 적법한 소유자로 무엇이 된다? 추정이 되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 갑도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겠죠. 갑에게도 뭐가 인정이 된다? 추정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 점유의 추정력은 얘는 틀렸고요. 틀렸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표시하자고. 그래야 답이 편할 것 같아. 얘는 맞는 지문이고 갑에 대해 추정력 인정되죠? 그리고 을이 병에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줬죠. 당연히 저당권이었으니까 피담보채권이 존재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갑에서 을로의 증여의 사실은 추정된다. 원인이 뭐예요?
등기 원인이 바로 무엇이다? 등기부상의 증여라고 써 있겠죠. 그러면 추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원인에도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기역과 디귿과 리을이 틀렸습니다. 기역과 디귿과 미음이 틀린 거죠. 그죠? 이해하셨나요? 그 추정력 같은 문제들은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요 부분 개별적으로 딱 정리를 딱 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0번. 30번부터 이제 나머지 문제가 이제 바로 뭐냐면 등기법 총론의 마지막 부분인 등기의 무엇이냐면 유효 요건이다 이겁니다. 등기 유효 요건. 역시 이 등기의 유효 요건도 총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등기의 유효 요건은 형식적 유효 요건이 있고 형식적 유효 요건이 있고 실질적 유효 요건 두 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보셔야 될 것이 원칙의 완화. 원칙의 완화 있는데 원칙의 완화에서는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거예요. 중간생략 등기. 원칙의 완화에서 가장 핵심은 중간생략 등기 이쪽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죠. 중간생략 등기하고 그 다음에 실제 원인하고 실제와 등기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서로 불일치되고 무엇이 원인에 대해서 실제는 매매인데 등기는 증여라고 써 있는 경우 실제는 증여인데 뭐 상속이라고 써 있는 경우 요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무효 등기의 유용 무효 등기의 유용 무효 등기의 유용은 권리의 등기에만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중간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이에요. 요게 핵심. 중간생략 등기는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지는 않더라 이겁니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무효입니다. 합의가 있어도 무엇이 된다? 무효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3번 볼게요. 지번이 24번이에요. 지번이 24번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25번으로 됐어요. 자, 우리가 그 권리의 어떤 주체, 권리의 어떠한 주체의 불일치라든지 권리의 객체의 불일치라든지 이걸 우리가 그 다음에 권리의 종류의 불일치, 종류의 불일치 요거를 묶어서 우리가 질적 불일치라고 하거든요. 질적 불일치라고 하는데 질적 불일치의 경우에는 무엇이 된다? 질적 불일치는 무효가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3번에 보시면 지번이 24번에 지번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25번에 등기가 됐어요. 객체가 불일치한 거죠? 얘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미 사망한 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격려된 등기의 경우에 상속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이게 핵심이죠. 상속인들의 등기 신청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면 이 등기는 유효가 되더라 이겁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5번 멸실 건물의 등기 기록에 대해서 신축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하는 뜻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여도 그 등기는 무효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요거예요. 무효 등기의 유용의 개념이거든요. 이 무효 등기의 유용은 권리의 등기에만 가능합니다. 권리의 등기에만 가능하고 사실의 등기에는 안 돼요. 즉 사실의 등기는 표제부가 되는 거죠. 표제부는 무엇할 수 없다? 유용할 수 없습니다. 표제부는 무엇할 수 없다? 유용할 수 없다. 따라서 건물이 이렇게 있었을 때 건물이 멸실됐어요. 건물이 멸실됐으면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건물이 멸실이 되면 멸실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멸실 등기를 하지 않고 여기다 똑같은 위치에다 건물을 신축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어떠한 표제부 자체를 신축 건물에 유용이 안 돼요. 따라서 얘는 무효등기 유용이 안 되니까 무효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돼요? 정답은 4번이다 이겁니다. 4번. 32번. 등기의 효력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은 여기 틀렸죠? 갑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여 을의 명의로 한 보존등기는 무효다. 중간세 요거는 이 부분은 뭐냐면 요거와 관련된 것으로서 모두 생략등기죠. 모두 생략등기. 모두 생략등기는 역시 무엇이 된다? 유효다. 이렇게 실처관계와 부합하면 유효 이렇게 돼요. 즉 갑이 이 부동산을 갑의 소유가 되어 있어요. 그럼 갑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을 앞으로 어떤 등기를 해야 되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갑이 신축을 한 거죠. 갑이 신축을 하게 되면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후에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갑이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을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유효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 요거죠.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등기부상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다? 매매로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유효죠. 1번도 유효, 2번도 유효. 그 다음 3번. 건물이 멸실됐죠. 건물 멸실로 무효인 보존 등기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기 전 신축 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예요. 표제부는 무엇할 수 없다? 건물이 멸실이 되면 멸실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존의 어떠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에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실체 권리관계의 소멸로 무효가 된 담보가 등기가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 핵심. 무효 등기의 유용, 권리 등기만 유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요. 무효 등기를 유용하기 위해서는 핵심은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유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시면 무효 등기, 권리관계의 소멸로 무효가 된 거죠. 근데 무효가 된 담보가 등기라도 이해관계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했을 경우에는 이 등기 무엇이다? 유용할 수 있더라. 정답 4번이고요. 자, 5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A에서 B로, B에서 C 이렇게 허가받고 넘겨야 되는, 각각에 넘겨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넘기는 것은 무효가 되더라 이겁니다. 유효가 아니라 무엇이 돼요? 무효 이렇게 됩니다. 즉 5번 질문 잘 읽어보시면 A하고 C하고 둘이 허가받은 거야. 그 등기 넘긴 겁니다. 무효가 되더라 이겁니다. 자, 이 중과생략 등기에서는 A에서 B, B에서 C, 원칙은 A에서 B로 가고 C에서 B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데 B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이렇게 등기를 한 거죠. 이것은 유효하다 이겁니다. 유효 이렇게 돼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무조건 무효라는 지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때 A와 B하고 C하고 서로 간에 무엇이 있었을 때 합의했다. 합의하게 되면 C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A를 상대로 해서 등기를 주세요라고 할 수 있죠. 즉 A를 상대로 해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합의가 없었다? 그럼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대신에 C는 누구를 대위해서? B를 대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B를 대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죠.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4번 봅니다. 부동산 물건 변동하는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딱 지문 읽어보시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무효등기의 유용인데 표제부는 유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무효이다 맞죠? 그 다음 합의가 없었죠. 합의가 없었으니까 최종 양수인은 최초의 양도인 즉 C가 A에 대해서 등기 내놔라고 할 수 없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3번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이중으로 보존등기를 완료하고 나중에 완료된 보존등기에 기하여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판례에 보면 다툼이 있을 때 판례에 의함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거 기억나시나요? 중복등기? 중복등기에 있어서의 판례의 개념은 자, 중복등기에서의 판례의 의미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선등기 유효의 원칙을 취해요. 판례는 선등기 유효의 원칙을 취합니다. 따라서 지금 3번인가요? 3번 지문 잘 읽어보시면은 나중에 완료된 거잖아. 그러니까 선등기가 있고 후등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선등기가 유효이기 때문에 후등기는 무엇이 된다? 무효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완료된 보존등기에 기하여 을에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선등기가 유효이기 때문에 이 후등기의 보존등기가 무효가 돼요. 따라서 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서 그러니까 판례는 동일인이든 동일인이 아니든 선등기 유효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등기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에 보시면 5번은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갑의 등기 기록 시즉시효가 완성된 후 갑명의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 36번으로 마지막 문제 볼게요. 중복등기 정리. 자, 이 문제 실제 나왔던 문제인데 이 중복등기를 정리하는 것은 판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부동산 등기 규칙. 부동산 등기 규칙이 있어요. 보시면 문제에 뭐라고 쓰냐면 부동산 등기 규칙이라고 했잖아. 얘는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부동산 등기 규칙은 토지만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1번 맞나요? 토지에 관한 중복등기에만 적용이 되더라 이겁니다. 1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이제 볼게요. 이 특징은 부동산 등기 규칙에서의 중복등기를 정리하는 것은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복등기를 정리합니다. 이때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동일하다라고 하게 되면 원칙은 선등기가 유효가 되고 후등기가 무효가 돼요. 그래서 판례 같은 경우는 판례의 경우에는 무효인 보존 등기를 말소하고 폐쇄를 하지만 등기 규칙은 무효인 거 그냥 무엇해요? 그냥 정리합니다. 그런데 예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는 선등기 기록에는 아무것도 없고 후등기 기록에 무엇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때는 선등기가 무효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등기 규칙에서는 이해관계인도 중복 등기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동일인이 아니다. 동일인이 아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최종 소유자가 하나는 A고 하나는 B예요. 이랬을 때 여기서 하나 핵심은 다르죠? 등기 규칙에서는 당사자의 무엇에 의해서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중복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중복 등기를 정리할 수 있다가 핵심이에요. 자, 이 정도 보고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하나 존치, 그냥 하나 폐쇄예요. 판례는 무효인 보존 등기를 말소하고 폐쇄하지만 등기 규칙에서는 하나 존치, 폐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3번 잘 보세요. 동일인이죠? 후등기 기록에는 이해관계인이 있죠? 선등기 기록을 폐쇄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동일인인 경우에 선등기 기록에는 아무것도 없고 후등기 기록에는 뭔가 있을 때, 그죠? 이해관계 있을 때 선등기 기록을 폐쇄하는데 허가 대상이 아니고요. 4번에 보시면은 동일인이 아니죠. 서로 다른 경우죠. 그랬을 때 어떤 1 등기 기록에는 원시 취득에 등기되어 있고 나머지 등기 기록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럴 경우는 나머지를 폐쇄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잘 읽어보세요. 자, 부동산 등기 규칙에 있어서의 중복 등기 정리의 핵심은 바로 뭐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중복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B가 제게 무효니까 제 거 폐쇄해달라고 가서 중복 등기 정리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중복 등기가 부동산 등기 규칙에 대해서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그땐 답이 좀 쉬운데 나왔죠. 부동산 등기 규칙에서의 중복 등기는 토지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데 그때 당시 실제 기출문제는 35번 문제 있네요. 35번 잠깐 보시면 건물이라고 써놨죠. 건물.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거든요. 이 35번 같은 경우는 이때가 이제 25회 때 한 7, 8년 정도 됐었죠. 그리고 나서 중복 등기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중복 등기가 총칙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나 중복 등기가 시험에 나올 땐 두 가지예요. 판례냐, 규칙이냐. 만약에 규칙이라면 역시 법에서 정한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법조문을 잘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1장 총칙이고요. 그 다음에 제2장 등기의 기간과 설비인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출제 빈도가 떨어지는 단원 중에 하나가 바로 등기의 기간 및 설비예요.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등기의 기간 및 설비 부분 보도록 합니다. 잠시 쉬었다 합니다. 자, 제2장 등기 기간과 설비. 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출제 빈도가 가장 떨어지는 단원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소홀히 공부하시면 안 되고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풀이 정도의 어떤 문제 정도와 과거에 기출된 문제 정도는 풀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단원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등기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소고등요. 등기의 기간이라고 하는 등기소고, 그 설비는 인적 설비인 등기관하고 등기관과 물적 설비인 등기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2장 등기의 기간 및 설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등기부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겁니다. 등기소에 대해서는 관할 등기소에 대한 부분 하나 체크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할을 지정받는 거와
관할을 위임을 하는 경우와 관할의 전속과 관할의 전속은 관할의 무엇이에요? 관할의 변경이랑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등기사무 정지. 등기사무 정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만 하면 되는 거고요. 등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등기관의 어떠한 의의라든지 그 다음에 등기관의 어떠한 그 제한, 등기사무 처리의 제한, 등기사무 처리의 제한 뭐 요 정도만 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등기부의 경우에는 등기부의 어떤 종류라든지 등기 기록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증명서 발급, 그 다음에 열람 뭐 등등 요 정도 이제 위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료하고 등기 기록을 어떻게 우리가 등기부를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은 뭐냐면은 관할의 지정이에요. 관할의 지정은 뭐냐면 어느 건물이 두 개의 관할구역에 걸쳤을 때 이 건물을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하고 신월동, 양천구 신월동이다. 두 개에 걸쳐 가지고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관할을 지정받아야 돼요. 관할의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관할의 지정권자는 누가 되는 거냐면 상급 법원장이 돼요. 자, 관할의 지정권자는 누구? 상급 법원장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정 누구에게? 상급 법원장에게 맞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화곡동에 강서 등기소가 있고 양천 등기소가 있어요. 그럼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관할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하겠죠. 신청서는 등기소에다 제출하는데 신청서는 여기다 제출해도 되고 여기다 제출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 등기소에 신청서를 무엇하면 되냐면 제출하면 되겠고요. 3번 단지를 구성하는 여러 동의 건물 중 일부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도 역시 지정을 받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 4번은 뭐냐면 관할의 변경입니다. 관할의 전속이죠. 관할의 전속은 A 등기소에서 관할했던 것이 다른 등기소로 넘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A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존에는 A가 등기사무 처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등기소에서 이쪽으로 권한이 넘겨가기 때문에 권한을 넘겨주는 조치를 취해야 돼요. 즉 이렇게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는 종전, 관할 등기소 A가 되겠죠. A에서는 이러한 등기 기록의 처리 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무엇을 해라?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친탁 원부, 공동 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 이러한 처리 권한도 다 넘겨줘야 돼요. 넘겨주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한번 볼까요? 자, 3번 한번 보면 여기서 위임권자는 누가 되는 거냐면 대법원장이 됩니다. 등기사무에 위임을 할 수 있는데 그 위임권자는 누가 되냐면 대법원장이고 정지권자도 누가 된다? 대법원장이 돼요. 자, 1번은 위임 맞죠?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고요. 대법원장은 일정한 등기구의 일부 전부에 속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개개의 등기 사건에 대하여 관할 자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고 정지권자 누구라고 그랬어요? 대법원장이죠. 즉 등기 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죠? 등기 사무를 정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대법원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등기 사무를 무엇할 수 있다? 정지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데인데 등기부의 복구와 손상 방지에 필요한 처분을 내리는 사람도 누가 된다? 대법원장이 된다 이겁니다. 이때도 누가 돼요? 대법원장이 되는데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대법원장은 등기부의 손상방지 또는 손상된 등기부의 복구 등의 처분 권한을 법원 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라고 했는데 다 맞아 보이죠? 근데 2번이 어디가 틀렸냐면은 대법원장은 일정한 구역의 등기의 일부나 전부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구역의 일부나 전부에 속하는 부동산 전부 또는 개개의 등기 사건에 대하여 자 여기 부분이 틀린 겁니다.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의 등기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등기를 신청할 때마다 너 저쪽 가서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떠한 지역의 어떤 전부 또는 일부를 띄어가지고 위임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개의 어떠한 등기 사건에 대해서 위임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4번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면 관할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지금 없었는데 문제풀이에서 없었는데 등기는 어디 가서 해야 돼요? 관할 등기소에 가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관할을 무엇하게 되면 관할을 위임을 하게 되면 몇 호에 의해서 등기법 제29조 1호에 의해서 무엇이 돼야 되냐면 1호에 의해서 각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각하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실행이 될 수도 있죠. 당연 무효인 등기예요. 따라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이 4번은 등기관에 대한 문제예요. 등기관은 시험에 그렇게 자주 출제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용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등기관은요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자예요. 그래서 4급, 5급, 6급, 7급 4급, 5급, 6급, 7급 중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자가 무엇이 된다? 등기관이 돼요. 즉 4급 법원 서기관, 5급 등기사무관, 6급 등기주사, 7급 등기주사보 중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자 등기관이 되고요. 업무 처리의 제한입니다. 2번은 업무 처리의 제한이에요. 즉 등기관은 본인이 등기를 신청하거나 배우자가 등기를 신청하거나 사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업무 처리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 등기 사무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의 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배우자가 아닌 2명 이상이 참여를 해서 참여 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등기 사무에 대해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경우에는요.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적용한다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업무 처리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무효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얘가 등기관이 똑바로 등기 사무를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등기관은 업무에 대하여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위법하고 부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요 등기부. 자, 갑구에 기록할 수 있는 것은 갑구에 우리가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내용에 대한 내용이죠. 등기부 내용에서는 이제 등기 기록의 내용에서는 표제부. 이 표제부와 그 다음에 뭐야?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가 되는 거죠. 우리는 편성할 때 등기 기록을 편성할 때는 무슨 주의? 물적 편성주의. 물적 편성주의더라 이겁니다. 등기부를 편성하는 것은 물적 편성주의인데 이 물적 편성주의의 원칙이 바로 뭐냐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하나의 무엇을 둔다?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는 거죠.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제부와 1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를 연기하는 것이고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울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임차권의 등기는 을구에다 기록하죠. 그 다음에 채권 변제를 목적으로 한 대물반환의 담보가 등기니까 얘는 어디에다 하는 것이다? 갑구에다 하는 거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근저당권이니까 어디에다 하는 거야?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그것의 어떠한 가등기는 을구에다가, 부동산의 분합, 분필이라든지 합필이라든지 표제부에다 하는 거죠. 전세권 말소는 을구에다 하는 거죠.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그 다음 8번 봅니다. 다음 등기 기록의 내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1부동산 1 등기 기록인데 이것에 뭐가 있을까요? 이것에 예외 규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것의 예외 규정은 이렇게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췄을 때,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1부동산 1 등기 기록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하죠.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하여,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무엇을 둔다?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하여 1 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동 건물의 표제부와 한 동 건물의 표제부와 각각의 전유 부분, 각각의 전유 부분마다 무엇을 둔다?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두는 거죠.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다시 몇 개로 나눠져요? 2개로 나눠지죠. 여기 다시 몇 개로 나눠지면 2개로 나눠져요. 이걸 완벽하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동 건물 표제부 위에는 한 동 건물의 표시를 씁니다. 여기에는 한 동 건물의 표시를 쓰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다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를 쓰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쓰고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한 동 건물 표제부에는 한 동 건물의 표시를 썼으니까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무엇을 써야 된다? 전유 부분의 표시를 써줘야죠. 전유 부분의 표시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는 무엇을 쓰냐면 대지권의 표시를 쓴다 이겁니다. 대지권의 표시를 쓰는 겁니다. 되게 중요하겠죠. 이 부분.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전유 부분의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가 있다. 맞죠? 소유물에 대한 담보가 등기는 갑구에, 환매 등기도 갑구에. 근데 신탁은 소유권 이전 밑에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탁 등기는 어디에다 행해지는 거냐면은 신탁 등기도 역시 갑구에 행하여지는 겁니다. 2번 틀렸고요. 가등기와 가처분, 처분 제한. 가등기와 가처분은 해당하는 구의합니다. 즉 그것이 소유권이면 갑구에다 하는 것이고 소유권이 아니면 을구에다 하는 거죠. 자, 건물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 토지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지목이 들어가죠. 근데 건물에는 지목이 들어가지 않아요. 건물에는 건물의 구조와 종류와 면적, 건물의 면적과 구조와 종류를 건물의 내역이라고 하거든요. 건물의 내역이 들어가요. 소재와 지번과
건물의 내역이 들어가고 별도의 뭐는 기록하지 않는다. 지목은 들어가지 않고요. 표제부에 하는 등기를 우리가 일명 사실의 등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 총론에서 표제부에는 절대적으로 뭐가 허용되지 않아요? 부기등기, 주등기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제부에는 부기등기 허용하지 않고,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가등기는 결과적으로 공동 신청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표제부에 하는 등기는 오로지 뭐만 단독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표제부에는 이렇게 부기등기라든지 가등기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신탁등기는 갑구에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10번 구분건물 등기 기록에 대한 설명이다. 이 좀 틀린 것은, 자, 보통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1부동산 1 등기 기록을 취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의 예외 규정이 바로 무엇이다? 구분 건물이죠. 1번처럼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1 등기로입니다. 한 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한 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고요. 자, 우리는 부동산에다가 이 부동산에다가는 무엇을 부여하냐면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는데, 토지의 경우에는 필지별로 고유번호를 부여를 하고요. 건물의 경우에는 한 개, 한 동 단위로 고유번호를 부여를 하는데, 이와 같이 이렇게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췄을 경우에는 전유 부분에다가 무엇을 부여를 한다? 고유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 동 건물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전유 부분에다가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보셔야 돼요. 이게 1 등기 기록이잖아요. 이 부분은 1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데, 증명서를 발급받는다라든지 열람을 할 때는 각각이라는 말이 해당이라는 말로 변경이 돼야 돼요. 각각이라는 말이 해당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겁니다. 즉, 요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한동 건물 표제부하고요. 101호, 102호, 201호, 202호 하면 101호에 대한 표제부 갖고 울고, 102호에 대한 표제부 갖고 울고, 마지막에 502호에 대한 표제부 갖고 울고, 이거를 다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1 등기 기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101호에 대해서 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한다 했을 때 1 등기 기록은 한동 건물의 표제부하고 101호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동 건물의 표제부와 101호 해당하는 요 101호에 대한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를 무엇으로 본다? 1 등기 기록으로 본다,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한동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를 기록한다. 맞죠? 그리고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를 두고요. 노인정이라든지 관례실 같은 규약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뭐만을 두냐면 표제부만을 둔다 이겁니다. 그 다음 12번 볼게요. 등기부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폐쇄한 등기 기록은 영구 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2번 A 토지를 B 토지에 합병하여 합필 등기를 하게 되면, 즉 이렇게 있으면 얘가 A 토지고 B 토지를 이렇게 B로 합필을 했다. 그럼 당연히 얘는 무엇이 된다? 폐쇄가 되는 거죠. 3번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하는 것은 총칙에서 우리가 용어의 정의에 나왔죠.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된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 구분건물 등기기록에는 한동건물의 표지부를 두고 전유 부분에는 갑과 을고만 둔다. 4번 틀렸죠. 이렇게 구분건물의 경우에는 한동건물의 표지부와 각각의 전유 부분에 갑구와 을구만 두는 것이 아니라 표지부도 들어가요. 표지부와 갑구와 을구를 둔다.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매매 목록의 핵심이에요. 매매 목록. 신탁 원부, 매매 목록, 공동담보 목록, 도면 이런 것들은 넓은 의미의 등기부로 취급되는 겁니다. 이렇게 넓은 의미의 등기부로 취급되는 경우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이것도 함께 주세요라고 신청하면 포함해서 발급합니다. 포함해서 발급한다. 14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지분에 1번의 지분에는 전세권 할 수 없죠. 좀 전에 전유 부분마다 고유번호 부여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폐쇄한 등기기록도 등기기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명서 열람 다 가능합니다. 열람은 가능하지만 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없다. X. 그 다음 전세금을 증액하면 권리의 변경등기. 권리의 변경, 전세권 변경등기는 일종의 권리의 변경이죠. 자, 이 권리의 변경등기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무엇이다?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승낙서 첨부하면 북이 없으면 주등기로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주등기, 부기등기를 할 때는 주등기에 또는 부기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인다. 가지번호를 붙여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가 틀렸어요? 3번이 틀렸죠? 3번. 14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16번 보존 기한 이렇게 봅니다. 자, 3번이 틀렸어요. 3번. 신탁 원부 있죠? 신탁 원부는 몇 년간 보존하냐면 신탁 원부는 영구 보존입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영구 보존. 영구 보존이다. 이렇게 영구 보존.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보존 연한을 쉽게 암기하는 방법은 이 절차만 딱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접수를 받죠. 접수를 받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접수받으면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면 29조에 의해서 심사를 하겠죠. 각하사유에 해당이 되면 등기관은 이를 각하를 하면 될 것이고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록을 하면 돼요. 이 경우에 이때 각하와 기록이 부당했다. 각하와 기록이 부당했을 경우에는 무엇을 신청할 수 있냐면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접수란을 가운데 딱 자릅니다. 이렇게. 요 밑으로는 몇 년간 보존하고 10년간 보존하고 위쪽으로는 몇 년간 보존한다? 이쪽으로는 5년간 보존하는 거예요. 보통 신청서라는 말이 들어가면 앞에 신청서가 들어가면 몇 년이다? 5년입니다. 앞에 여기 보면 신청서 접수장,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여기다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몇 년간 보존하냐면은 몇 년간 보존하면 신청서가 들어가면 몇 년간 보존한다 그랬어요? 5년간 보존하는데 여기에 신청서 접수장까지 5년이에요. 그런데 신청서가 아니라 기타 문서 접수장은 몇 년간 보존한다? 10년간 보존하는 겁니다. 10년에 보면 기타 문서 있나요? 기타 문서 접수장 있잖아요. 그리고 등기관이 각하를 할 때는
각하를 할 때는 각하 결정서를 쓰는 거예요. 결정서 원본은 편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결정 원본 편철장 몇 년간 보존한다? 10년간 보존하고요. 이의 신청은 서면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의 신청서 편철장. 이거 몇 년간 보존하냐면 10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가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사용자 등록 신청서. 이거 몇 년 보존하냐면은 신청서가 앞에 있어요,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있죠. 10년이에요. 10년. 자, 그 다음에 공동담보목록. 사용자 등록 신청서 몇 년이다? 10년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 기록이라든지 폐쇄 등기 기록, 매매 목록, 도면 편철장, 이거 전부 다 몇 년이다? 영구보존장부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등기필 통지부, 각종 통지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년 보존.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몇 년이다? 1년 정도 보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신탁 원본은 몇 년간 보존한다? 영구 보존장부다 이겁니다. 18번. 자, 등기부의 손상 이렇게 됐어요.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손상이 됐다. 누가 필요한 처분을 내려요? 대법원장이 필요한 처분을 내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법원 행정처장에게 위임을 합니다. 누구한테 위임을 해요? 법원 행정처장에 위임을 해요. 등기부의 손상 방지 또는 손상된 등기부의 복구 등의 처분 명령에 관한 권한을 누구한테 위임을 하냐면은 법원 행정처장에게 위임을 하고요. 손상이 되면 복구하는 거죠. 손상이 되면 복구하는데 누가 복구하냐면은 전산 운영 책임관이 복구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복구하냐면 등기부 부본 자료를 가지고 복구합니다. 우리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이라고 했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 온 이유가 이렇게 등기부 자체가 손상됐을 때 복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20번. 등기 기록의 열람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열람은요,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서면 교부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1번 정답이고요. 신탁 원부, 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 이러한 것들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표시했을 때만,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을 때만 포함해서 발급하고요.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한동건물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 기록을 1등기 기록으로 보고요. 당연히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 서류는 종이로 되어 있는 거니까 등기관 앞에서만 해야 되는 거고요. 전자문서로 된, 요거랑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무엇할 수 있다?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등기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21번 한번 볼까요? 21번 한번 봅니다. 자, 등기 기록은 누구든지 수수료 납부하게 되면 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 기록은 누구든지 가능한데 부속 서류는 안 돼요. 그래서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무엇할 수 있다? 열람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소를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이 핵심이에요. 여기도 등기 기록은 누구든지 가능하다 그랬죠. 등기 기록은 누구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등기 기록을 대리인이 열람할 때는 그 권한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경우에는 이해관계 부분에 한해서만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증명해야 돼요. 근데 왜 4번 왜 틀렸어요? 요 등기 기록은 누구든지
누구든지 증명서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등기 기록에 대해서 열람을 신청할 때는 그 권한이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전자문서로 작성된 거기 때문에 굳이 내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가서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 22번. 22번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한번 볼게요. 등기기록의 열람. 민원인은 등기기록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열람은 직접 가서 방문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인터넷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등기 신청상 사건 진행 상태 확인. 민원인은 자신의 등기 신청 사건에 대하여 그 진행 사항을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등기 사건 접수 및 처리 사실 전자우편 고지. 그러니까 민원인은 자신과 관련된 등기 사건의 접수 및 처리 사실을 전자우편으로 고지받을 수 있고요. 등기 기록의 발급 확인은 민원인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사항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등기소에 출석해서 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제 2장 등기의 기간 및 설비인데 문항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문항수가 적어요. 그 이유는 그만큼 지금까지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 등기의 기간 및 설비 쪽에서는 출제 빈도가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등기부 쪽 위주로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열람 그쪽 위주로 해서 그 다음에 손상됐거나 손상 방지 처분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어떤 거냐면 등기법에서 가장 문항수가 많은 제 3장이죠. 등기 절차 총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험에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3장 등기 절차 총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